증권 올라갈 거를 몇 종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찡이 안녕. 우리 찡이 안녕. 찡이 안녕하세요. 해. 찡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한 지가 꼭 1년 되는 날이에요. 첫 방송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주 풀어서, 그때 아마 제목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1년 전에 조국 장관 2021년 구속된다. 그리고 이제 올 1월 달에 이제 예언 중에서 맞은 게 교수직 그만둔다. 그게 이제 맞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전주에서 윤석열 총장 이제 사주 봤을 때 제가 22일 날 22, 23 일진, 그 다음에 숨어있는 기운, 이런 게 모든 게 다 좋아서 윤석열 총장이 이길 거다. 그래서 제가 이긴다 하고 아마 예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 날 미뤄져서 저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3일 날 목욕제기하고 제가 공을 좀 들였어요. 윤석열 총장 나라를 위해서 옵티머스나 아니면 라임 수사를, 왜냐면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거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사건이에요. 돈을 누가 좀 가져갔는지, 누가 로비로 해서 가져갔는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나쁜 사람을 좀 처벌하게 해달라 하고 공을 좀 드렸어요. 이제 결과는 아주 뭐 TV 방송 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근데 저는 사실 22일 날 미뤄졌을 때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왜냐면 저는 운을 믿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숨어있는 기운이 이제 미토가 들어와서, 그때 이제 잠깐 정경심 교수가 그 23일 날 정경심 교수가 그때 안 좋을 때다 이렇게 방송을 하려다가 그걸 놓쳤어요. 오늘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제 사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부인 정경심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2021년에 어떻게 될까? 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송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요즘 너무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좀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보탤 수 있도록 제가 증권 올라갈 거를 몇 종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마 한 6개월 전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7만원대, 7만 한 4천원대 저도 사면서 그때 방송한 기억이 나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주식이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12만원까지 찍더라고요. 사실 저는 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왜 팔았냐면, 사실은 물은 한 번 더 들어와요, 올해. 올해 가장 센 물이 들어와요. 근데도 저는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 30일부터 1월 5일까지는 예를 들어서 올해 중에서는 물이 거의 진짜 눈보라치듯이 이제 물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운이 나쁠 때, 우리나라가 국운이 나쁠 때는 굉장히 금이나 물이 들어올 때, 특히 이제 금이 들어올 때 코로나가 창궐할 거고, 이제 물이 들어올 때는 이제 국가 간에 어떤 굉장히 재앙이 닥칠 거다. 그게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어떤 지도자 운에서 이제 물하고 나무가 많은 사주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때는 이제 같이 이제 구군까지 나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올해 중에서는 양력으로는 1월 5일까지예요. 1월 5일까지. 그러니까 30일에서 1월 5일까지는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왜 하이닉스를 팔았냐면, 요때가 연휴가 껴서 증권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증권 요때 시장이 열렸으면 아마 하이닉스가 한 13만원, 14만원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연휴 기간이라 증권 시장이 안 해서 저는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1월달 조국 가족 사주를 풀기 전에 내년 증권에 대해서 잠깐 예언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두 달, 내년이면 이제 바로 이제 1월달부터, 1월 5일부터는 이제 신축이라는 게 들어와요. 신축이라는 건 금하고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이제 운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숨어있는 기운이나 증권 시장을 계속 보면서 이 토하고 금이 들어올 때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토가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슈퍼캔코리아. 저는 뭐 전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관심 있는 종목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주로 보니까, 물론 그 중에서 제가 확실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이 들어올 때 올라가는 주식은 서원인텍이에요.
그래서 좀 떨어질 때, 주식은 항상 올라갈 때 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초보자들은 예를 들어서 항상 떨어질 때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중간장에 사는 게 아니고 3시 20분에 딱 마감하고 나서 그 마감가에 떨어졌을 때, 그러면 아마 좀 재미를 좀 보실 거예요. 1월 5일부터는 아마 3개 종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예언을 드리는 겁니다. 조국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조장관 사주는 이제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화면에 띄어 있듯이 토가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좀 기가 얇고 남의 말을 되게 잘 믿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철학하시는 분이 보면 날짜가 이 날짜가 아닌데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청기의 흐름을 봤을 때 순행으로 제 날짜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주가 있고 가끔 가다가 역행하는 사주가 있어요. 제가 이제 김정은 사주 풀 때 이거는 역행하는 사주다가 한번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조국 사주도 사실은 역행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 수는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토가 많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위의 기운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토라는 거는 이제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넓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땅이 넓은데 그 위에 고철이 조금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고철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본인의 표현력, 사업체,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아래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들, 딸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라는 건 관운에 해당하는 거고, 직업운에 해당하는 거고, 명예에 해당하는 거고, 자존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으면 어때요? 또 물이 있어야겠죠. 그럼 물이 이제 이 땅은 넓은데 햇볕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해력이 빠르고 빨리빨리 이해하고 예를 들어 빨리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재치있게 글을 되게 잘 쓰는 사주예요. 근데 단점은 있어요. 이 사주는 화는 많은데 물이 없어요. 물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땅은 넓은데 햇볕은 강하고 고철이 쌓여있어. 그러면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은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물은 쉽게 말해서 본인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소중하고 이익을 주는 사람은 사실 부인이고 여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도 필요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 그럼 이런 사주는 절대 예를 들어서 부인한테 정권을 다 이렇게 돈을 다 맡기는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도 되게 소중하고 부인도 소중하고 여자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 자기 재산을 다 번 돈을 다 부인한테 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정도만큼만 주는 스타일. 생활비만 딱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돈 관리를 되게 잘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물이 이제 어쨌든 나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어때요? 고철더미에 있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은 본인한테는 부인이고 여자죠. 그러면 여자한테 인기가 좋겠어요? 남자한테 인기가 좋겠어요? 당연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사주예요. 항상 이익을 주는 사주. 왜냐하면 같은 넓은 땅, 이 햇볕이 강하고 땅이 넓어서 약간 물기가 없는 땅에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들은 본인하고 남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좀 시기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조국 장군 사주에서 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물론 인물도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주 자체가 어쨌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도 굉장히 뭐 이렇게 좋게 살아왔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흘러온 게 예를 들어서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녹색은 예를 들어서 나무하고 이 검정색은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운을 15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묘목운으로 살았고 나무가 들어왔었다 이 말이에요. 관운이 어렸을 때부터 관운이 좋았던 사주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살에서부터 24살 때까지는 땅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26부터는 다시 또 나무가 들어오는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30살부터는 햇볕이 좀 들어와서 30살부터 사실은 39까지는 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는 이제 땅이 한번 들어왔
들어왔었다. 이 축토라는 게 요게 이제 35부터 예를 들어서 39까지가 요 축토가 들어올 텐데, 이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얼어있는 땅이에요. 얼어있는 땅이 저 태어난 날에 미토하고 쉽게 말해서 꽝 부딪히면서 이렇게 지진이 나는 형국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역학에서는 삼형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삼형살에 걸리게 되면 갇히는 그런 사이예요. 아마 그때 아마 잠깐 아마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깜빵에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운이었어요. 그때 60%짜리 운이 와 있으니까. 지금 50부터 쉽게 하면서 50, 51, 52, 53세까지는 목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관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도 하고 이제 그 시기였는데, 올해부터는 뭐냐면 해 중에 있는 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무토라는 건 뭐냐면 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땅이 넓은데 땅이 더 넓어지면 물이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부인이고 여자고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재물도 좀 줄어들고 부인도 어때요?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2020년이었다. 근데 본인은 어때요? 올해는 경자년이니까 8월 3일부터는 비가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짜리 운은 나빴지만 20% 물은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 운은 조금 틀려요. 내년은 신축년이에요. 아까 제가 증권에서 얘기했지만 신축. 금이 들어오고 땅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이 들어온다는 건, 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땅은 넓은데 고철이 쌓여 있어. 근데 거기에 쉽게 말해서 고철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럼 표현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원래 이 사주는 사실은 이제 그냥 TV에서 보는 그런 거하고 조금 틀려요. 성격이 조금 욱하는 성격이 있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소한 거에 조금 욱했는데 상대방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땡 하는 성격.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미안하다가 않다 그러면 끝까지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이길 때까지. 그러면서도 어떤 자기가 일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할 때는 그때 욱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건데, 나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이럴 때는 절대 욱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년은 이제 신축년이니까,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40살 전에 축토가 한번 들어왔어요. 그때 한번 깜빵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조사하게 하고. 근데 요번 해도 토가 또 들어와요. 이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쉽게 말해서 축미충. 신금은 쉽게 말해서 저 천간에 있는 을목이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을목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명예, 직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신금이 들어와서 을목을 상충하니까 나무가 꺾어지는 운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때요? 내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심하면은 법에 관제수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미토를 보면은 이 미토는 태어난 날에 이 미토는 부부 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토가 들어와서 미토를 깨니까 부부간에 이별수가 생기고 관제수가 생긴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토가 이제 사주에서 이제 어떤 사주를 보거나, 아니면 요즘은 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사주 넣으면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만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많다 이러면 조심해야 될 그런 달이 있어요. 특히 내년에는. 왜냐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양력으로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이 달은 항상 토가 들어오는 달. 그럼 토가 들어올 때는 항상 이 토 안에는 수옥살이라는 게 있고 월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월살이나 수옥살이 내가 토가 많은데 나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제수라든지 마음이 어수선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의 또 이 건강 쪽으로 유의해야 될 건, 토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위의 기운이 센 거야. 그럼 막 움직이겠죠. 그럼 위산이 막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식사만 제대로 많이 하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위로 올라오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또 장기간 신경을 써서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위산가다라든지 위궤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은 그런다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력으로 항상 제가 금이 들어올 때는 항상 코로나가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금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띠는 13%밖에 안 돼요. 월이 사실은 30%예요. 그러면 띠나 월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월이 금이 많은 사람들은 양력으로 8, 9월생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12월생이에요. 그 다음 띠로는 예를 들어서 금이 많은 띠는 닭띠하고 원숭이띠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은 사람은 쥐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좀 예언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30일부터 1월 5일까지는 될 수 있는데 안 움직이시는 게 좋죠. 특히 올해는. 왜냐면 이때는 올해 중에서 가장 물이 세게 들어올 때예요. 이게 물이 세게 들어올 때는 구군이 아주 나빠져요. 그리고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 이 띠에 태어난, 근데 두 개가 겹쳐야 돼요. 띠가 예를 들어서 닭띠에 8월생이라든지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모임이나 이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손님들이 사주를 보면 대체로 집안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양력으로 8, 9월생들이 대체로 많아요. 통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12월생들이 대체로 운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구군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비바람을 막 겪는다 생각하시면 돼. 1월 5일까지. 그러면 이제 1월 5일이 지나면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지개라는 거, 우리한테 지금 무지개는 사실 백신이에요. 백신이 어떤 들어올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이제 1월 5일이 지나야지 모든 게 이제 어떤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 뭐 돈을 벌 때도 있고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고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희망이 없는 사회는 안 돼요.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희망은 사실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구군이 나쁘니까 뭐 오늘 잠깐 TV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지금 창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소식만 자꾸 들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야 뭐 이제 많이 나이를 먹었으니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럴 때는 쉬어가고 옛날 말이 있어요. 느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중도에서 멈추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늦는 건 절대 세상을 살아보니까 꾸준히 하게 되면 운도 들어오고 좋아지는 날이 항상 있어요. 무지개를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요. 근데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지금 이렇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었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문제다. 자영업자 죽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에다가 선별검사 만들어가지고 검사 6개월 전부터 제가 하던 얘기예요.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심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아니, 딴 사람이겠지 이랬어. 뭐 김진애 그 개의원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이번에 국감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을 사법부라 그러고 뭐 그랬던 근데 사실은 그건 국민학생들도 알아요. 검찰은 사실 행정부고 사법부라는 거는 이제 어떤 판사들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늘 그래서 난 처음에 이렇게 듣고 아니 다른 사람이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 TV를 보니까 뭐 오늘 기자회견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요일인데 오늘 뭐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딱 생각나는 게 최강욱이 생각나더라고요. 어차피 그 당에 이제 최강욱 대표가 이제 있는데 어떤 조국 사태로 인해서 법적인 그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의 꼼수인 것 같아요. 사실은 김진애가 사실은 뭐 서울시장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쨌든 박빙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 한 표라도 아쉬울 때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진짜 문재인한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김진애를 좀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럼 표가 갈라지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때요? 딜을 하겠죠, 딜. 그 딜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민주당은 아니에요. 사실은 비례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같은데 당은 틀리니까 어쨌든 딜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딜이 뭔가 제가 최강욱 대표를 몇 번 이제 하려고 사주를 제가 기억을 그분도 토가 많아요. 그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도 내년에는 어쨌든 관재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김진애 이런 이 국회의원을 이용을 해서 뭔가 딜을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판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FM들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르는 게 있어요. 왜 판사들이 이렇게 FM대로 돌아섰느냐.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느냐. 그걸 아직도 지금 몰라요. 아무도. 그거는 뭐냐면 국감으로 이제 시간을 되돌려 가보면은 국감에서 예를 들어서 그 박범계 의원이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176석을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럴 나라를 좀 방역도 좀 힘쓰고 백신 확보도 하고 그러려고 힘을 몰아준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래도 민주당이 돼야지만이 그 조그만 재난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찍어준 사람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만 나오면 제일 패널들 나와서 듣기 싫은 소리가 올해 3가지가 있었어요. 검찰개혁. 조국 사태 터지기 전만 해도 검찰개혁이라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뉴스에서. 자기 편 수사하니까 검찰개혁에서 1년을 끌고 왔어. 그래서 나중에는 패널들이 뭐 또 무슨 얘기만 하면 검찰 얘기. 이번에 쉽게 말해서 문 대통령도 사과한다고 나서 끝말이 또 검찰개혁이에요. 그럼 검찰개혁 완수한다. 그건 사과가 아니죠. 고집이지, 아집이고 뒤끝이고. 그리고 나서 또 2번째로 듣기 싫었던 소리는 뭔지 아세요?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탄생했다. 이 소리도 사실은 듣기 싫더라고요. 자꾸 들으니까. 그 다음에 3번째로 듣기 싫은 소리는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176석을 준 건 공수처법을 완성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한, 그것도 듣기 싫더라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76석을 준 거는 국민을 위해서 코로나도 좀 제발 백신 확보도 하고 코로나도 좀 작고 이러라고 176석 준 거예요. 그건 국민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진짜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또 서울시장에 나온다 하고 또 딜을 하려고.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제가 뭐 개인을 어떤 명예훼손상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사법부인지 행정부도 모르는 사람, 그것도 법사위원이 있다가 뭐 얼굴에 철판 깐 것도 아니고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예를 들어서 판사들한테 소리 지르고 뭐하고 소리 지르고, 뭐 소리만 지르면 다 인기가 좋아져. 자기 생각하기에는 타인을 그렇게 하면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목소리 크고 힘이 좋아서 막 권력 있어서 남을 이기는 거,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수양이 필요해요. 수행이 필요해요. 수행을 하고 내 자신이 많은 걸 얻어야 돼. 많은 걸 느껴야 돼. 무조건 어떤 뭐 한쪽 편에 어떤 한쪽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떠드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바보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퇴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앞을 보고 진보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걸 가졌을 때 더 겸손해야지 더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교만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판사들이 FM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판사들, 사법부라는 거는 어느 정권이든지 사실 다 친여, 정부 성향이에요. 또 이 친여 그쪽으로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요. 항상 조금은 치우치게 돼 있어. 지금 대법원장도 사실 친여예요. 근데 작년에 국감할 때 어떻게 됐어요? 박범계 의원이 그 사법부 예산 평결할 때 3천만 원인가 그 예산 올렸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살려달라 비세요. 그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사실 판사들이라는 건 굉장히 월급은 세진 않아요. 국회의원처럼 월급이 세진 않아요. 사실 판사라는 이유는 명예직이에요. 변호사 하면 돈 더 많이 벌어. 그래도 판사라는 건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국가에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람들한테 3천만 원 주면서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살려달라고 빌라고, 그게 말이에요? 판사들도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거기에 판사들이 그러면 이거 뭐야 진짜 앞으로는 FM대로 할 거야, 법대로 할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거예요. 물론 윤 총장 저는 미리 알았어요. 윤 총장 운이 좋기 때문에 이길 거라는 걸 알았어요. 또 어떤 또 뭐 김두관인가 하는 뭐 국회의원은 뭐 탄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탄핵해 보세요. 그런 어떤 정말 탄핵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고 한번, 그러니까 앞에 미래를 조금이라도 못 보는 거예요. 앞일을 요만큼도 못 보고 무조건 자기 인기 얻으려고 막 뱉어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올 30일부터 1월 5일까지는요 비바람이 너무 많이 몰아치는 그런 때예요. 그 시기만 겪으면 신축년 2021년도는 좀 무지개를 보지 않을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